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쉬는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연휴를 즐기는 바로 그 사이에 엄청난 지정학적 충격이 터졌습니다. 이게 당장 우리 경제와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야말로 얼어붙게 만든 이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팩트부터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죠. 그러니까 3월 1일과 2일 딱 이틀 사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그리고 군사시설 1000곳 이상을 동시에 타격한 겁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UAE, 쿠웨이트 같은 주변국에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세계 최대 LNG 시설이 있는 카타르까지 공격을 받아서 생산이 아예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일이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상황,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막아버리겠다는, 이건 그냥 으름장이 아니라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위협이었던 겁니다.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무려 20%, 그러니까 5분의 1이 바로 저 좁은 해협을 통해서 운송되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엄청난 충격에 글로벌 시장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생생한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미국과 유럽의 반응이 완전히 180도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미국 시장은 터질 게 터졌다. 이제 불확실성은 끝났어. 하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어요. 그런데 유럽은 어땠을까요? 당장 에너지 공급이 끊길 판이니까 이건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급격한 매도세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데이터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보세요. 미국 나스닥은 오히려 0.36% 상승 마감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에 유럽 FTSE 100 지수는 1.2%나 급락하면서 충격을 그대로 다 받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보여준 흐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네, 엔비디아 40억 달러 투자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려 3%나 급등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이제 전쟁이라는 엄청난 위협조차 뛰어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걸 시장에 증명해 보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한국 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열릴 우리 시장. 과연 이 충격을 어떻게 받아낼까요? 지금 우리 시장은요, 여러 변수들이 막 충돌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른 한쪽에선 치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구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죠. 여기에 삼성전자 공장 양산이 늦어진다는 개별 기업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그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반도체 하나만 시장을 쭉 끌고 가던 시대는 이제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요, 방산,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세 개의 튼튼한 다리가 함께 시장을 지탱하는 삼각편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가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할 핵심 변수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이게 과연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섣부른 패닉셀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막히는지, 그리고 시장 개장 직후에 갭 하락폭이 얼마나 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냉정하게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시장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용어 몇 가지를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이제 이건 그냥 중동의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 LNG 30%가 지나다니는 이 길목이 막히는 건
곧바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됐습니다. 그리고 칩플레이션, 이건 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쉽게 말해 AI 칩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라서 다른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른 물가가 좀 안정돼도 전자기기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파락. 이건 우리처럼 연휴 동안 시장에 닫혀 있을 때 큰 뉴스가 터지면 다음 날 개장할 때 주가가 툭 떨어져서 시작하는 현상을 말해요. 월요일 아침에 우리 코스피 시장에 얼마나 큰 갭으로 하락하는지, 그리고 그 갭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보는 게 이번 위기에 대한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을 읽는 단서가 될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시장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과거의 성공적인 투자 공식은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도 계속 유효할까요? 바로 이것이 이번 연휴가 우리 모두에게 던진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